중세 유럽 사람들은 하루 종일 취해 있었습니다. 물이 더러워서 대신 와인이나 맥주를 물처럼 마셨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맥주 한 잔, 점심 먹고 와인 한 잔. 그러니 세상이 몽롱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죠.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17세기 아라비아 상인들이 기묘한 콩을 가져옵니다. 커피입니다. 이 검은 물을 마시자 머릿속에 안개가 걷히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카페인의 각성 효과였죠. 드디어 유럽이 천년의 술주정에서 깨어나 맨 정신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몽주의 시대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커피가 들어오자 런던, 파리 같은 대도시에 카페가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당시 카페는 지금처럼 인스타 사진 찍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술 대신 커피를 마시며 밤새도록 정치, 철학, 문학을 토론하는 지식인들의 아지트였습니다. 영국 런던의 카페는 페니 대학이라 불렸습니다. 1페니짜리 커피 한 잔만 시키면 최고의 지성인들과 대화할 수 있었으니까요. 프랑스 파리의 카페 프로코프에는 볼테르, 루소 같은 혁명 사상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낡은 왕정을 비판하는 불온한 이야기들이 오갔고 그 불꽃은 결국 프랑스 혁명으로 타올랐습니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프랑스 혁명은 카페에서 잉태되었다. 그런데 지식인들이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며 마시던 그 커피는 어디서 왔을까요? 초콜릿과 똑같습니다. 커피 수요가 폭발하자 유럽 제국들은 식민지에 거대한 커피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카리브해의 아이티, 남미의 브라질, 동남아시아의 자바섬. 원래 열대우림이던 곳을 불태우고 커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프리카에서 납치해온 흑인 노예들을 투입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채찍을 맞으며 하루 종일 커피콩을 따야 했던 사람들. 유럽인들의 이성은 커피로 인해 깨어났지만 그 대가로 수백만 명의 노예들은 자유를 뺏기고 이성을 잃은 채 짐승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파리의 카페에서 자유를 논하던 그 시각, 브라질의 농장에서는 자유를 뺏긴 자들의 신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프랑스의 외교관 탈레랑은 커피를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악마처럼 검고 지옥처럼 뜨거우며 천사처럼 순수하고 사랑처럼 달콤하다. 하지만 노예들에게 커피는 악마도 천사도 아닌 그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브라질에는 멀라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백인 주인과 흑인 여성 노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을 뜻하는 말인데 어원이 충격적입니다. 노세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가축 취급을 했다는 증거죠. 당시 커피는 멀라터의 땀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노예들의 땀과 눈물이 섞이지 않고는 만들어질 수 없는 음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공정무역 커피를 마십니다. 제3세계 농부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자는 착한 운동이죠. 하지만 여전히 커피 가격의 대부분은 다국적 기업의 브랜드값과 유통 마진이 차지합니다. 우리가 5,000원을 내고 마시는 아메리카노 한 잔에서 실제 커피 농부가 가져가는 돈은 100원도 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00년 전 노예제도는 사라졌지만 경제적 노예의 사슬은 여전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아침을 깨우는 향긋한 커피 한 잔. 그 속에는 아직도 지구 반대편 누군가의 고단한 한숨이 녹아있을지 모릅니다. 커피는 유럽을 잠에서 깨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커피의 진실에 대해 깨어날 차례입니다. 카페인의 각성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각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커피를 마실 때 잠시만 생각해 볼까요? 이 검은 액체가 내 손에 오기까지 거쳐온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그리고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지금까지 꽃으로 역사를 읽는 남자, 농부가 된 락커 농락이었습니다.